자, 반갑습니다. 정의대박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자폐와 뉴로모듈레이션, 뇌자극술 치료가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이런 게 일단은 오늘 좀 주된 포커스는 문헌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어떤 의료기기가 있다면 그 기계가 치료할 수 있는 적응증들이 있거든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그 적응증 이외의 질환에 이 의료 장비를 쓰는 거, 이걸 이제 오프라벨 트리트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벨 트리트먼트가 어느 정도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헌적인 뒷받침이 된 이런 치료 시술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RTMS, TDCS 같은 뉴로모듈레이션이 자폐장애의 치료 적응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소아 질환들이 워낙 임상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응증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을 받지 못했지만 때에 따라서는 오프라벨로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자폐장애에 있어서 TMS 치료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오프라벨 트리트먼트 중에 한 가지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 장비, 시술을 하는 이 장비가 의료 장비냐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의료 장비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폐는 아니지만 다른 병에 이제 의료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치료 장비인지,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RTMS, DTMS, 뉴로스타 이런 것들은 다 의료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 나라 Y브레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TDCS 장비, 마인드라고 하는 이 장비도 이것도 의료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TDCS, RTMS를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장비들이 모두 다 국가에서 의료 장비가 갖춰야 될 기준을 맞춘 이 스펙을 모두 다 통과한 인정된 의료 장비다라는 거, 이게 일단 한 가지가 중요하고요. 과거에 저한테 한번 이제 사례 의뢰가 왔었어요. 이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적장애 아이를 어느 뭐 종교와 관련된 시설에 어떤 원장님이 자기가 만든 어떤 뭐 전기가 흐르는 봉이었어요. 이걸 갖고 머리를 이렇게 통통통통 이제 때리면서 뭐 전기자극을 주는 이런 시술을 해서 고발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불법 의료 시술을 한다고. 그래서 거기 그 장비를 봤더니 굉장히 자기가 만든 굉장히 조악한, 이게 뭐 과연 어느 정도의 뭐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있을지, 그 정상적인 작동이라는 것도 참 뭔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개인의 자작 어떤 뭐 방망이 같은 거였거든요. 이런 걸로 시술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오프라벨 트리트먼트가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이 장비가 과연 의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장비냐. 이 RTMS는 우리나라의 우울증 치료 또는 뭐 통증에 대한 어떤 치료 장비로 이제 적응증을 받은 의료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 그러면은 문헌적으로 이 장비를 이용해서 자폐증을 치료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또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예상되는 뭔가 부작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문헌이 있는지,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헌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은 어떤 치료적인 접근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문헌적인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보여드린 이게 소아 뇌 자극술. 그래서 어린아이들,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에게 뇌자극을 할 때, 이 뇌자극이라는 거에는
TMS, TDCS 이런 게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인베이시브한 거, 침습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통해서 뇌자극을 만드는 그것도 뒷부분의 일부 파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소아의 경우에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 뇌자극을 한다면은 어떤 방법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시술이 되는 이 의료 시술들은 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이 소아에서 비침습적 뇌자극술의 기초, 펀더멘탈. 이제 여기 이 파트에서는 소아의 뇌가 성인과는 뭐가 다르고 또 이런 자기장이나 아니면 직류전기에 반응하는 또는 이런 세기라든지 강도라든지 빈도라든지 이런 파라메타 설정을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세이프티에 관련된 안전에 관련된 내용까지 쫙 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각각 어떤 경우에 어떻게 시술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펀더멘탈스에 여기 이제 TMS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TMS를 이제 아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어떤 강도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가장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지 또 그 바로 밑에는 TDCS에 대한 게 나와요. 직류 자극술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시술을 하고 자극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침습적 뇌자극술은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소아에서 많이 뭔가 연구가 되고 시도가 되고 문헌적으로 뭔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들은 이 두 가지 시술밖에는 사실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무슨 뭐 초음파를 이용한 거 아니면 뭐 요즘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 뉴로피드백 이런 것들은 이 안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뉴로피드백은 사실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카테고리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트레이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과 이제 스티뮬레이션 이거는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어떤 텍스트북에서는 이거를 엔도지니어스 뉴로모듈레이션 이렇게 해서 뉴로피드백을 그 안에다가 카테고리화해서 넣어놓은 책도 한 권이 있기는 한데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에서는 이 뉴로피드백은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이 뉴로모듈레이션 기술과는 조금 다른 걸로 취급을 합니다. 이 뉴로모듈레이션은 트레이닝이 아니라 아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과학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뇌를 자극시키는 기술을 뉴로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에 소아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거는 이 TMS하고 DCS 일단 이 두 가지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직 기타 여러 가지 무슨 초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또는 교류를 이용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직 써볼 수가 없어요. 이런 문헌들이 어느 정도의 에비던스 어떤 증거를 에비던스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밑에 오티즘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자폐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시술을 해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벨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헌적인 에비던스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효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막 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문헌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소아에게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게 자폐 증상의 어떤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게 임상 실험 수준으로 아주 확고하게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에비던스가 쌓여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자폐 장애에 있어서 이런 장비를 이용한 치료 이런 게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짚어드렸는데요.
그런 시술을 할 때 반드시 치료 장비가 의료 장비고 어떤 적응증을 받은 장비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시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TMS, RTMS, TDCS 요거 두 가지 말고는 지금 문헌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와 있고 시술로 아이들의 치료에 이용을 해볼 수 있는 기술은 이 두 가지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기술들이 빨리 도입이 되고 이것들이 임상 실험을 통해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희망과 또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뇌를 좀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술로 어서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이제 문헌에서 나온 것들을 옛날에 어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어떤 연구자가 여러 가지 논문들을 취합을 해서 각각의 뉴로모듈레이션 기술들,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어떤 병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뭔가 정리를 해놓은 표거든요. 이거를 보시면은 뭐 ADHD도 있고 여기 오티즘이라고 있어요. 오티즘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있는 것들이 첫 번째 RTMS. 지난번에 MERT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런 RTMS도 자폐증에서 치료 방법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이제 TBS, 이게 이제 세타 버스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이것도 TMS와 비슷한 방식의 치료예요. TMS 장비 가지고 하는 이것도 지금 자폐증에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TDCS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TDCS라고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거 소개시켜드린 직류자극술도 이제 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ECT, 이거는 경련을 일으키는 치료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더 이제 강한 자극이 전류에 굉장히 강한 자극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 약간은 좀 무서운 치료이긴 하죠. 이것도 이제 자폐증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방법들이 지금 자폐장애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유럽 쪽에서는 TMS 치료, TMS 치료에 이 두 번째 오티즘, 자폐 장애가 이제 리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CE 인증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미국은 이제 FDA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미 자폐 장애에 이런 TMS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적응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FDA는 아직 자폐 장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적응증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약간 미국 쪽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적인 효과가 임상 실험을 통해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TDCS라고 하는 직류자극술이라고, 보통 RTMS는 많이 알고들 오세요. 근데 저희 병원에 와서 이제 뇌파 검사를 받는데 RTMS가 조금 어려운 이런 경우가 있어요. TDCS가 초반부 치료로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근데 이 TDCS를 많이 접해보지 못하셔서 그래서 좀 낯설어 하시는데요. 이 TDCS가 이게 그래도 한 몇 년 된 자료인데요. 주로 많이 연구가 되는 이것 중에 이렇게 오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이제 이런 게 여기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ADHD도 그렇고, 그래서 ADHD,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이런 거에 어느 정도 TDCS가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세레브럴 펄시라고 해서 뇌성마비,
얘가 지금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질환 중에 한 가지네요. 미국에 있는 클리닉이에요. 미국의 이제 보스턴에 있는 칠드런스 하스피탈에, 그래서 여기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TDCS를 이제 아이들한테서 여러 질환에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로는 미국의 FDA 어프로벌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오프라벨로 이런 뭐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소개가 된 보스턴에 있는 한 소아병원이고요. 유럽 쪽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이 그래서 이제 킬에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ADHD와 오티즘 스펙트럼 디소더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TDCS가 알려지고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된 건 훨씬 더 옛날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TMS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에 대한 치료 적응증부터 시작해서 TMS 치료가 조금 더 일찍 이런 여러 가지 임상 연구들이 좀 더 본격화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TDCS가 약간 후발주자로 쫓아가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TMS가 의료 기술로, 의료 장비로 도입이 된 게 훨씬 더 일러요. TDCS는 뭐 이제 임상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병원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치료 기술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